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임기 1년 된 대통령하고 첫 싸움판을 만들면서 정청래 대표는 지금 도대체 어디를 보고 있는 겁니까? 당내 민주주의니까 누구나 출마할 수 있다. 그런 일반론으로 덮을 국면이 아닙니다. 같은 며칠 사이에 비슷한 톤의 메시지가 3명의 입에서 연달아 나왔어요. 이지은 대변인의 윤석열 비교 화법, 최민희 의원의 한마디, 그리고 정청래 대표 본인이 최고위 끝나는 마지막 자리에서 던진 그 말, 박근혜 탄핵 때 쓰셨고 윤석열 탄핵 때 또 쓰셨던 그 한마디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가 임기 1년차 이재명 정부를 향해 다시 꺼내졌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하필 그 말일까요? 오늘 이 흐름을 세 층으로 까보겠습니다. 표면에서는 당대표 경선이에요. 그런데 그 아래에 동기가 있고 그 아래에 결과가 있습니다. 누가 이 판을 부추기고 있는지 두 달 뒤 가장 크게 웃는 쪽이 어디일지 한번 차분히 따라가 보십시오. 먼저 한 가지만 깔아두고 시작할게요. 양자 대결 여론조사에서 김민석 대 정청래가 42.8대 27.5, 당원 비중이 가장 큰 호남에서는 50점 9대 22.6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갈립니다. 이 숫자 그냥 흘려보낼 게 아니에요. 이걸 들고 다음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한 정청래 대 김민석의 경쟁이 아닙니다. 임기 1년 차에 들어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당내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첫 신호예요. 민주당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당대표 연임을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김대중과 이재명 딱 둘이에요. 그것도 평시에 한 게 아닙니다. 김대중 총재는 야권 통합과 정권 교체라는 절체절명의 시간표 위에서 그 자리를 2번 차지하셨고, 이재명 대표는 비상계엄이라는 사상, 초유의 헌정위기 한복판에서 당을 끌고 가야 했던 시기였어요. 두 분 다 정당의 명운이 통째로 한 사람의 어깨 위에 올라가 있던 국면이었습니다. 지금이 그런 국면입니까? 정청래 대표가 본인을 그 자리에 놓을 만한 정치적 정당성이 지금 쌓여 있느냐, 이 질문부터 솔직하게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더 무거운 숫자가 하나 있어요. 이번 지방선거, 우리가 이긴 선거가 아닙니다.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더블 스코어로 앞서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민주당 40.4, 국민의힘 41.6, 이게 승리입니까? 박빙이라는 표현도 사치예요. 사실상 패배에 가까운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졌어야죠. 실제로 이현주 최고위원이 사퇴했고 황명선 최고위원도 차기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당대표가 그 패배 한가운데에서 한 번 더 같은 자리를 챙기겠다고 들어가는 그림. 이건 누가 봐도 청개구리 모두 가동 중인 국면이에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라고 권하면 정확히 반대로 가는 그 청개구리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게 있어요. 민주당 역사 전체를 통틀어 보면 진보 진영이 가장 크게 무너졌던 순간들이 어디였습니까? 항상 내부 분열이 먼저 왔어요. 외부 공격이 아니라 내부 갈등이 먼저 발화점이 됐고 그 분열 위에서 보수 진영이 반사 이익을 챙겨갔던 패턴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이 정확히 같은 구조예요. 임기 1년차 대통령이라는 진보 진영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 안정적으로 굴러가야 할 시기에 굳이 당 내부에서부터 흔드는 좌표가 찍히고 있다는 거. 이게 단순한 정치적 야망 문제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우선 한 발 양보하고 시작해 봅시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당원에게 선택을 묻는다는 절차적 권리가 있죠. 본인의 정치적 결단권을 행사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깔끔하긴 해요. 여기서 끝내고 싶은데 사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자, 사실관계 하나씩 짚어볼게요. 대통령이 며칠 전 순방을 가셨습니다. 공항 환송 자리에 당대표가 있었느냐 없었어요. 지금까지 다 참석했는데 이번만 빠졌습니다. 안 갔다와 못 갔다 사이에서 어느 쪽이 답일까요? 정황을 보면 못 갔다가 답에 가깝습니다. 청와대 분위기를 모르고 본인이 빠진 거라고 보긴 어렵거든요.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두고 며칠 잠을 못 잤다고 본인 입으로 기자회견에서 밝히셨던 그 분위기 위에서 당대표가 환송해서 빠졌다는 건 그 자체로 메시지인 거예요. 기자회견 자리에서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하신 말을 한번 되짚어 봅시다. 며칠간 잠을 못 잘 정도였다, 이 표현 그냥 수사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이 정도로 솔직하게 본인 상태를 드러내면서 신뢰감을 보여준 자리거든요. 그런 자리 직후에 당대표가 환송에서 빠졌다. 이게 어떻게 읽힐지를 정치 경력 수십 년의 정청래 대표가 모르셨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가 본격적으로 이상해집니다. 어제는 이지은 대변인이 윤석열 비교 화법을 꺼냈어요. 오늘은 최민희 의원이 또 한마디 보탰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 본인이 최고의 마지막 자리에서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는 말을 꺼냈어요. 비슷한 메시지가 비슷한 시점에 세 군데에서 동시에 나왔습니다. 이거 그냥 우연으로 보고 넘어가시겠어요? 한번 보세요.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박자가 너무 정확해요. 한두 사람의 발언이 같은 시점에 비슷한 톤으로 나오는 게 한 번이면 우연일 수 있어요. 두 번이면 같은 흐름일 수 있고 세 번이면 그건 좌표가 찍힌 거예요. 좌표는 누군가가 찍습니다. 자발적으로 동시에 같은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특히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는 그 표현, 이게 단순한 슬로건이 아닙니다. 정청래 대표가 박근혜 탄핵 때 쓰셨고 윤석열 탄핵 때 또 쓰셨던 그 말이거든요. 무너지는 정권을 향해 책임을 묻는 시점에 쓰던 말이에요. 그런 말의 무게를 본인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 말을 임기 1년차 이재명 정부를 향해 끌고 오면 그게 어떻게 익히는지도 당연히 알고 계셨겠죠. 양치기 소년 얘기의 핵심이 뭡니까? 늑대가 진짜 왔느냐 안 왔느냐가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 같은 말을 반복하면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안 나옵니다. 탄핵 정국에서 쓰던 말의 무게를 평시에 끌어다 쓰면 결국 말 자체의 신뢰가 깎이는 거거든요. 본인의 가장 강한 무기 하나를 본인이 무디게 만드는 셈이에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나왔어요.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한번 차분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3자 대결로 가면 김민석 18.2, 정청래 16, 송영길 14.3. 박빙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송영길 대표 본인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거취를 결정하면 본인도 결정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정청래가 안 나오면 본인도 안 나오고 정청래가 나오면 본인도 나오겠다는 그림이에요. 송영길 대표의 그 발언 다시 한번 음미해 보세요. 정치적 언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정청래가 나오면 본인이 직접 정청래와 싸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상 김민석을 도울 수 있는 위치로 빠지겠다는 신호인 거죠. 3파전이 결승양자 대결로 압축되는 순간 송영길 표가 어디로 흐를지는 누가 봐도 빤한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결승양자 대결로 가면 김민석 42.8, 정청래 27.5, 그리고 당원 비중이 가장 많은 호남에서는 김민석 50.9, 정청래 22.6, 광주, 전남, 전북 세 곳 다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김민석이 앞섭니다. 당원 기반에서 더블 스코어로 진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누가 봐도 지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는 게임에 들어가서 2달 동안 당을 흔드는 그림, 이거 솔직히 자충수예요. 자, 여기서 한번 정청래 대표 본인이 했던 말을 끌어와 봅시다. 지난번에 당대표 출마하실 때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본인이 직접 하셨던 얘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여러 선택지 중에 가장 손해되는 걸 골라라. 그래서 본인이 1년짜리 당대표를 골랐다고 하셨거든요. 서울시장도 있었고 2년짜리 당대표 자리도 있었는데 가장 본인에게 손해되는 1년짜리를 선택했다. 그게 노무현 정신이라고 본인 입으로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노무현 정신으로 돌아가서 다시 따져보면은 지금 본인에게 가장 손해되는 길이 뭘까요? 이 질문 한 번만 정직하게 던져보시면 답은 본인이 가장 잘 아실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 달도 아니고 2달이에요. 6월에 시작해서 8월 17일까지 2달 내내 당이 두 동강 난 상태로 가는 겁니다. 홈이면 됐을 일을 굳이 가래로 막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2달이라는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짚어볼게요. 정기국회 개회 전 2달이에요. 검찰개혁입법, 사법개혁 후속 조치, 12점 3비상계엄 책임 규명 관련 법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할 그 직전 시기 그 2달을 당 내부 권력 다툼으로 통째로 날리는 그림인 거예요. 시간이라는 자산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이 2달이 그대로 사라지면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이 치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될까요?
정청래 대표가 정세 판단을 못 하실 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누가 봐도 지는 게임을 끌고 들어가시는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짚어야 할 층입니다. 최근 한 가지 패턴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로 특정 매체 한 곳에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글이 폭주하고 있어요. 어떤 매체인지는 굳이 이름을 길게 깔지 않아도 다들 짐작하실 겁니다. 한때 정치 풍자 매체로 진보 진영의 사랑을 받았던 그곳이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을 류이재명이라 부르고 그 이전에 이재명 대표를 원조 이재명이라 부르는 그런 프레임의 발신지가 되어 있거든요. 이 류이재명 프레임이 왜 위험한지 짚고 가야 합니다. 단순히 대통령 비판이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비판은 당연히 있어야죠. 그런데 이 프레임은 비판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을 둘로 쪼개서 진짜 이재명과 가짜 이재명을 구분하는 화법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청와대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가짜고 본인들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이전의 이재명 대표가 진짜라는 그런 주장으로 흐릅니다. 이게 무슨 화법인지 아시겠어요? 정치 공격이 아니라 대통령의 정통성 자체를 흔드는 화법이에요. 같은 이재명인데 대통령이 되니까 류가 붙고 가짜처럼 그려지는 그림. 이 화법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가 처음 던졌고 누가 받아서 확산했는지 한번 시간선을 따라가 보시면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최근에 다른 곳도 아니고 바로 그 매체에 직접 글을 올리셨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차분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평소에 정청래 대표 같은 정치인이 글을 어디에 올리는지 보면 그 정치인이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본인의 지지층이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느냐의 신호거든요. 정청래 대표가 그 매체에 직접 글을 올렸다는 건 그 매체의 독자층을 본인의 우군이라고 판단했다는 신호로 익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독자층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류이재명이라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건 무슨 그림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진짜 따져봐야 할 질문은 이거예요. 정청래 대표가 그 매체를 보고 계신 건지 아니면 그 매체가 정청래 대표를 끌어가고 있는 건지 표현 그대로의 질문이에요. 본인은 본인이 판단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쿡쿡 쑤시는 사람들의 좌표가 어디에 찍혀 있는지, 그 좌표가 누구에게 이로운지 이건 본인이 한 번 더 들여다보셔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잠깐 다른 각도로 한번 보세요. 정치에서 에코 챔버라는 게 무섭다는 얘기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본인의 생각이 옳다고 말해주는 정보만 골라서 보고 다른 신호는 차단해버리는 그 구조. 이게 왜 무서우냐? 본인은 본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좁은 방 안에서 같은 목소리만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 방 바깥에서는 일반 당원도, 일반 시민도, 호남 지역 당원도 다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호남 더블 스코어 격차가 그 신호인 겁니다. 자, 결정적인 질문 들어갑니다. 민주당이 2달 동안 두 동강 난채로 싸운다고 칩시다. 그러면 임기 1년차 대통령의 국정 동력은 어떻게 됩니까? 검찰 개혁, 사법 정상화, 그리고 12점 3비상계엄 책임 규명이라는 가장 무거운 시간표, 이게 그대로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굴러가요. 그러면 가장 크게 웃는 쪽은 어디일까요? 국민의힘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12.3을 만들어 놓고도 아직 책임에서 빠져나가려는 잔존 세력.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그림이 임기 1년차 대통령과 당대표가 2달 동안 정면 충돌하는 그림이 그야말로 선물 같은 시나리오인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지금 가장 시급한 입법 과제가 뭡니까? 검찰 정상화 후속 입법 사법 개혁, 그리고 12점 3비상계엄을 만든 인사들에 대한 책임 규명. 이 세 가지가 임기 1년차 후반과 2년차 상반기에 가장 격렬한 입법 전쟁이 벌어질 영역이에요. 그런데 당이 두 동강 난 상태에서는 어떤 법안도 강하게 추진할 수 없습니다. 당론을 모을 수가 없거든요. 당론이 깨지면 야당 협상에서 힘이 빠지고 야당은 그 틈을 정확히 노립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12.3 책임 규명이 시간 끌리고, 시간 끌리면 증거가 흐려지고, 증거가 흐려지면 결국 핵심 책임자들이 빠져나갈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거 우연이 아니라 설계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표면 보도만 보고 있으면 이 구도는 안 보입니다. 당대표 경선이라는 절차의 표면만 보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다는 일반론에서 멈추거든요. 그런데 한층만 내려가 보면 누가 이 분열을 가장 반기고 있는지 그 좌표가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여기서 한 줄로 정리하고 갑시다. 정청래 대표를 가장 반기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같은 진영 안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어야 할 분이 가장 멀리 있는 쪽에 본인 의지든 아니든 가장 큰 선물을 주고 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 영상을 시작하면서 질문 하나를 던졌어요. 임기 1년 된 대통령과 첫 싸움판을 세우면서 정청래 대표는 어디를 보고 있는 걸까?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 그 질문 자체가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정청래 대표가 어디를 보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누가 정청래 대표를 어디로 끌어가고 있느냐? 이게 진짜 질문이었던 거거든요. 여러분이 처음에 이 흐름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던 그 감각, 정확했던 겁니다. 단순한 당대표 경선이 아니었던 거예요. 2달 동안 당이 분열되어야 가장 이익을 보는 쪽이 따로 있고 그쪽으로 흐름이 짜이고 있는 정황, 이게 표면 아래에 깔려 있었던 거거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짚어둘 게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사건의 무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이 국회를 향했고 시민들이 새벽에 거리로 나와 그 군을 막았어요. 그 밤에 우리가 잃을 뻔했던 게 무엇이었는지 그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그 사건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들이 아직 책임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어요. 그 책임을 끝까지 묻는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 지금 정부의 임기 5년이고 그 5년을 떠받치는 가장 큰 기둥이당이거든요. 그 기둥이 흔들리면 그 기둥에 묶여있던 가장 무거운 시간표가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갈게요. 이번 여론조사에서 진보가 보수보다 응답률이 한 100명 이상 적게 나왔다는 점.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 진영이 선거에서 이겼다고 받아들였으면 신나게 응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진보 쪽이 응답을 안 했다는 건 우리 진영이 이번 선거를 졌다고 마음속에서 이미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인 겁니다. 숫자만 보고 이겼다고 우길 게 아니에요. 우리 진영의 마음에서는 이미 한번 무너진 거예요. 그 무너진 자리 위에서 임기 1년차 대통령의 손을 잡아줘야 할 당대표가 오히려 손을 놓고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그림. 이게 지금 이 시점의 정확한 사진입니다. 이걸 정청래 대표 본인이 모르고 계시지 않을 거예요. 본인이 박근혜 탄핵, 윤석열 탄핵 그 모든 순간에 가장 앞에 서 계셨던 분이거든요. 그 모든 순간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진영 단결의 힘, 그 힘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힘이 깨졌을 때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 그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아실 분입니다. 그래서 더 답답한 거예요. 모르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알면서 다른 길을 선택하고 계신 거니까요. 이제 마무리합니다. 8월 17일 전당대회까지 정확히 2달 남았어요. 2달 동안 매일같이 이 싸움은 더 깊어집니다. 이지은 대변인의 발언이 오늘 발화점이 됐다면 내일은 또 다른 누군가의 한마디가 불씨가 될 거예요. 패턴이 한번 시작되면 같은 패턴이 2달 동안 반복됩니다. 사공이 너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잖아요. 이게 정확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출마를 강행하고 누가 봐도 뻔히 지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분열을 만든 쪽이 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분열의 비용은 진영 전체가 치러요. 2달 동안 약해진 당의 동력, 2달 동안 흐릿해진 메시지, 2달 동안 야당에게 넘어간 정치적 주도권이 모든 게 진영 전체의 자산에서 빠져나가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 청구서는 결국 일반 당원이, 일반 시민이 받게 돼 있어요. 정치인이 만든 분열의 청구서를 정치인이 안 받습니다. 항상 그래왔거든요. 처음에는 정청래 대표가 어디를 보고 있느냐를 물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2달 뒤 민주당은 어떤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그리고 임기 1년차 대통령이 끌고 가야 할 가장 무거운 시간표,
12.3 책임 규명이라는 그 시간표는 이 2달 동안 얼마나 뒤로 밀리게 될까요? 누구를 위해 밀리게 될까요? 이거 지금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더 위험해지는 국면이에요. 이 2달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어떤 신호가 어디에서 어떻게 던져지는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국면 놓치지 않고 짚어드리겠습니다.